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TC 18년도에 발표된 RBIS High Performance File Format for Big Data Systems입니다. Relational Data Processing 시스템들은 데이터 처리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기법입니다. 대부분 로우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ACID 트랜잭션을 보장하면서 SQL과 같은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통해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산 환경에서 많은 RDBMS들이 제한되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안에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분산 RDBMS들은 컨벤셔널한 Relational DBMS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QLite와 같은 컨벤셔널한 RDBMS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에 proprietary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RDBMS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SV나 XML과 같은 텍스트 포맷으로 변경한 이후 다시 다른 RDBMS의 쿼리를 통해 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2단계의 변환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익스터널 파일 포맷들이 제한되었는데요. 익스터널 파일 포맷들은 파일 자체적으로 스키마를 유지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 API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로 만약 SQLite와 MySQL이 같은 익스터널 파일 포맷인 D를 지원한다면 CSV와 같은 것으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바이너리 형태로 복사만 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익스터널 파일 포맷으로는 Parquet와 Orc가 있습니다. 이제 분산 RDBS 시스템은 위와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위의 릴레이셔널 엔진들이 다양한 익스터널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익스터널 파일 포맷은 해당 계층에 높은 유연성을 주는 동시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익스터널 파일 포맷들이 등장했던 2010년대에는 이제 위와 같은 계층 구조를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산 스토리지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최대 150MB/s의 밴드위스를 가지는 디스크들과 이 디스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1GBps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속도는 CPU 연산 처리에 비해 매우 느렸기 때문에 파일 포맷들은 이제 주된 관심사가 IO의 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CPU 자원을 소모하는 데이터 컴프레션과 인코딩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3D 크로스포인트 혹은 이제 100GBps와 같은 고속 하드웨어 기술과 NVMe 그리고 NVMe 오버 패브릭과 같은 고속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레이턴시와 밴드위스가 이제 1000배 가까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환경의 변화가 기존 익스터널 파일 포맷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나 진행하는데요. 총 2개의 노드 중 하나는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둡 네임 노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둡 데이터 노드를 둘 다 저장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하나의 노드에서는 벤치마크 코드를 수행하였습니다. 2개의 노드는 100GBps의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였고, 데이터 노드에는 PCI Gen3의 NVMe SSD 4개를 연결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의 목적은 원격 스토리지에 저장된 다양한 익스터널 파일 포맷이 머티리얼라이즈 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라이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y축은 굿풋이라는 값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굿풋은 전체 인커밍 데이터 사이즈를 총 수행 시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파일 크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제이슨과 같은 경우 파일을 이제 텍스트 인코딩을 통해서 실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파일 크기가 최대 이제 10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굿풋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row oriented 데이터 포맷인 Avrow와 JSON 같은 경우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리드 과정에서 디컴프레션과 디코딩을 수행하게 되는 Parquet와 Orc도 NVMe 위의 하둡 FS 밴드윗의 이론상 최대 수치의 25%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처럼 모든 익스터널 파일 포맷이 낮은 성능을 보이는 데에는 총 5가지 잘못된 가정이 배경에 있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정은 CPU는 빠르고 I/O는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서 8K와 올크 같은 데이터들은 I/O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I/O 성능은 크게 증가한 반면 CPU 성능은 디너드 스케일링의 끝이 도래함과 같은 이유로 성능 증가가 I/O 성능에 비해 증가가 작았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그 디스크와 SSD 그리고 당시의 기가 bps와 현재 기가 bps를 비교하여 유닛당 사이클이 얼마 나오는지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20배에서 100배까지 이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느린 스몰 랜덤 IO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가정은 10ms 단위의 이제 느린 속도를 가진 디스크상에서는 타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익스터널 파일 포맷들은 큰 블록의 크기를 취해서 스캔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NVMe SSD에서는 랜덤 I/O가 높은 밴드위드 지원이 가능해졌고 오히려 큰 블록 사이즈는 메모리 풋프린트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캐시 미스 레이트를 더 높이게 됩니다. 위의 표는 8K와 올크에 대하여 블록 사이즈를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리드한 결과입니다. 512MB부터 128MB까지 감소하는 동안 캐시 미스 레이트이 감소하면서 이제 굿풋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사이즈가 128MB보다 더 작아져도 굿풋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instruction per row가 saturate 돼가지고 이제 성능 자체도 saturate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두 개의 가정은 end host 단에서의 잘못된 가정이었다면 이제 다음 말씀드릴 두 가정은 분산 시스템 상에서의 잘못된 가정입니다. 우선 리모트 I/O가 느리다는 가정인데요. 해당 가정으로 인해서 기존 RDPS에서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이제 처리해야 되는 태스크들을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스케줄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 네트워크와 NVMe 오버 패브릭과 같은 프로토콜로 인해서 원격 I/O에 대한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메타데이터 룩업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룩업은 파일 혹은 디렉토리의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RDPS에서는 이런 느린 룩업을 줄이기 위해서 파일과 디렉토리의 수를 줄이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램 클라우드 그리고 크렐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초당 1000만 번의 룩업이 가능하여 해당 가정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정은 로우의 최종적인 표현 형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인코딩, 디코딩 과정의 시리얼라이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크 언세이프 로우와 같이 스토리지에 저장된 형태를 바이너리 형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이제 시리얼라이즈와 머티리얼라이즈 과정을 포함해서 이는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5가지 퇴색된 가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을 알비스라는 새로운 external file forma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비스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코딩과 컴프레션을 일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리에 노력과 자원을 할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형태로 유지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머티리얼라이제이션과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제거하기 위해 간단한 바이너리 API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알비스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테이블을 저장하고자 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알비스는 8K와 올크와 같이 컬럼 그룹과 로우 그룹을 스키마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묶는 것은 컬럼널 스토리지의 빠른 쿼리 프로세싱과 로우 스토리지의 스페이셜 로컬리티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알비스는 근데 디폴트로 하나의 컬럼 그룹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는 그냥 로우 스토리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로우 그룹의 크기는 로우 수나 혹은 이제 로우 그룹의 기가바이트 크기로 제한을 두어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눈 그룹 내에서 로우 데이터는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우비스의 특징 중 하나인 간단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들은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와 파일 패스를 통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스키마는 테이블의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이제 각 파일 내에 있는 로우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파일의 전체 크기, 그 로우의 전체 크기를 앞에 저장을 하고, 로우 내에 있는 널들을 표시하기 위한 널드 비트맵을 바로 뒤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픽스드 데이터 타입을 위한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해당 공간에는 이제 int 더블, 타임스탬프와 같은 그 픽스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변 길이 변수들은 그 뒤에 variable field area에 저장이 되고, fixed field area에서 8바이트짜리 포인터로 해당 에리어의 데이터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파일들을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스키마 오브젝트를 통해서 라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스는 세그멘트 단위로 리드 라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세그멘트만큼 데이터를 축적시켜야 되는데요. 디폴트의 크기는 1M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세그멘트 버퍼에 세그멘트 크기만큼 데이터를 모으게 되고, 여기서 또 아비스는 필터링 기능을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세그멘트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에는 이제 미니멈, 맥시멈, 세그멘트 내에서 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킹 등의 필터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라이터 오브젝트는 이제 타겟 라이트 단위가 컬럼 그룹 하나씩 담당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로우 그룹 내에서 여러 개의 컬럼 그룹은 이제 패러렐하게 라이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로우 파일을 읽는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우선 스키마 파일을 통해서 테이블의 스키마를 파악하고 어떤 파일에 대한 리드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프로젝션이 가능한 쿼리라면 프로젝션을 통해서 원하는 컬럼 그룹만을 선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일 내에서 메타데이터에 저장한 필터 값들을 통해서 원하는 세그멘트만 실제 IO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에서는 128GB의 DDR3 D램과 각각 4개의 PCI Gen 3 NVMe 디바이스가 달려있는 4개의 노드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에서 라이즈는 하드 파일 시스템의 밴드위스인 20GBps의 버틀렉이 걸려서 리드에 대한 실험만 진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앞서 설명드린 실험과 같은 실험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TPC-DS 테이블에서 스토어 세일즈 테이블을 머티리얼라이즈 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비스는 NVMe 위에서 하드 FS 이론상 최대 밴드위스의 80%에 달하는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0% 차이는 스키마 파싱과 데이터 머티리얼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나온 오버헤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크 SQL에 아비스를 구현하여 실행한 실험입니다. 각 그래프는 모든 TPC DS 쿼리가 각각 알비스가 파켓과 올크에 비교하여 몇 %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CDF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면 여기 쿼리 28이 최대 3배의 성능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크에 대해서는 6개, 8K에 대해서는 1개의 쿼리에 대해서 알비스가 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쿼리별로 I/O 바운드된 부분과 CPU 바운드된 부분의 비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걸린 소모 시간 측면에서는 알비스가 올크와 8K에 비해서 19%에서 2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비스가 취한 선택인 스페이스와 퍼포먼스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K의 G-zip 컴프레션 옵션을 켜고 올크의 Z-lib 컴프레션 옵션을 사용했을 때 아비스는 각각에 비해서 1.3배와 2.7배의 더 많은 스토리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컴프레션들로 인해서 8K와 올크의 밴드위스는 더 낮아지게 되고, 각각의 경우에 이제 8캣의 경우는 이제 아비스보다 한 7배 정도 낮은 밴드윗을 보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디두플리케이션과 블록 컴프레션을 이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티드하게 해서 스토리지 단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그냥 옵션만 제시하고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더 이상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기술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정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익스터널 파일 포맷인 RBS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RBS는 컴프레션과 인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디자인을 따르면서 간단한 바이너리 API를 제공하는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감사합니다.